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돈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제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아하는 블록체인인데 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솔라나의 장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뭐 솔라나, 뭐 이더리움의 어떤 대항마, 뭐 여러 가지 언론 소식들이 있었고요. 그동안 솔라나의 어떤 급성장세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의견들 많았습니다.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에 문제가 있다. 뭐였냐? 전송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높다라는 부분. 이것을 지금 계속 테스트넷 뭐 혹은 메인넷에 적용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이더리움의 이런 전송 속도나 수수료의 부분 이것을 뭐 데이터 저장 기술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죠. 그것을 레이어 2 플랫폼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요번에 나온 덴쿤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블럽이라는 어떤 저장 기술을 사용해서 뭐 전송 속도나 수수료 이런 어떤 인하 부분 에서 이제 뭐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꽤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이것을 잡고 왔죠. 전송 속도나 수수료, 전송 속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점수 빠른 걸로. 그 다음에 수수료 부분 거의 없다. 거의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뭐 다른 어떤 브릿지링에서 멀티체인 할 때 어떤 그런 쪽에서는 수수료가 좀 들기는 하지만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의 네트워크 망 내에서의 이런 전송 속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하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솔라나의 방향은 뭐다? 생태계 확대. 이게 이제 화두죠. 이슈죠. 그런데 이 솔라나의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잘 아시는 뭐다? 네트워크가 중단됐다, 중지됐다, 서버가 다운됐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간간히 들렸죠. 어떤 해는 굉장히 심할 때도 있었고, 자주 여러 차례 이런 어떤 일이 터져서 그런데 이제 유저나 혹은 이 솔라나 코인이나 혹은 투자하신 분들 혹은 뭐 제3의 업체들, 개발팀들, 뭐 솔라나 생태계로 들어올 때 있어서 이 네트워크망이 메인넷이 다운이 돼 이런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았거든요. 안정성이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뭐 이런 부분들. 이더리움은 보안성이 굉장히 우수하죠. 보안성 느린 대신에 느린 대신에 보안성이 우수하고 솔라나는 빠르고 아주 슬림하게 민첩한 대신에 보안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유일한 단점이 아닌가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요번에 제가 영상을 찍을 내용이 뭐냐? 솔라나가 새로운 업데이트를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어떤 목적이다? 솔라나의 화두는 이거예요. 이 문제를 잡으면 돼. 바로 이 서버 다운, 데이터 저장 기술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언제 이루어진다? 올해 이루어진다. 늦으면 올해 말, 빠르면 한 여름쯤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사 내용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면은 잡을 수 있다. 이 문제 잡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말씀드렸다시피 솔라나가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를 이제 진행이 되는데 바로 그 명칭이 뭐다? 파이어 댄서입니다. 파이어 댄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게 될 용어일 겁니다. 명칭일 거예요. 파이어 댄서. 뭐 외우기 쉽죠? 불 댄서야? 불춤꾼? 뭔지 모르겠지만 파이어 댄서래요. 뭐 그냥 뭐 불을 붙겠다 이런 건가 모르겠지만 이 솔라나의 고질적인 문제, 이제 해결이 되는가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 기사들을 보시면은 솔라나 파이어 댄서 나오고요.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인가. 그래서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라는 의미를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염두에 두고 이더리움이죠. 예, 그죠? 솔라나 위에는 이제 이더리움밖에 비트코인은 저 세상 계신 분이고 저기 신기에 계신 분이니까 건드릴 수 없는 분이지만 이더리움을 좀 생각하고
이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내포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파이어 댄서, 이 파이어 댄스가 뭔가 뭘길래 어떤 기능을 하길래 어떤 업데이트길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메인넷에 적용이 될 것이고요.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라는 게 무엇이냐 알아봐야 되겠죠. 이 파이어 댄서라는 것은요. 그 솔라 자체 재단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외부 업체입니다. 점프 크립토라는 이 플랫폼 회사, 뭐 업체라고 할게요. 이 회사가 개발한 새로운 독립 클라이언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요 점프 크립토 요 홈페이지나 혹은 솔라나 재단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파이어 댄스라는 요 내용이 나올 때 항상 밸리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요 밸리데이터와 이 클라이언트 잠깐 정리 좀 하고 할게요. 밸리데이터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검증자죠. 검증인.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블록이 생성됐다는 뭐 계약의 체결을 떠나 할때 분산 원장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잖아요. 데이터 처리. 그것이 보안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속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분산 원장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처리가 되는데 이 밸리데이터는 그 서버 하나하나 그러니까 분산된 그 서버 하나하나를 한마디로 그 컴퓨터로 보고 그것이 밸리데이터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쉽게 지분 증명 방식이죠. 지문증 방식의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컴퓨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랜잭션 이제 처리와 전송, 거래 이런 것의 처리, 그다음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데이터가 맞냐 안 맞냐,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걸 처리해도 되는 거냐, 통과시켜도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거에 대한 CCBB를 가려주는 그런 과정.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밸리데이터의 역할이고 거기에서 이제 유효성 검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반의 과정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밸리데이터는. 자,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뭐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밸리데이터가 위와 같은 데이터 처리나 혹은 이 CCB를 가려주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깔고 어떤 해당 특정 블록체인에 대해서 검증자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까지는 뭐냐면 이 솔라나 재단이 자체적으로 만든 이 솔라나 랩스가 있었습니다. 솔라나 랩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토 랩스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름 검증자를 위한 검증 프로그램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추가로 스파이어 댄서가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측면이고요. 왜 두 개 쓰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존에 두 개 쓰고 있는데 하나 추가됐다고 해서 뭐가 크게 뭐 이렇게 바뀌고 그러겠냐. 두 개가 세 개 된 거 아니냐. 검증 프로그램이 쉽게 얘기하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세 개가 된 것 뿐인데 뭐가 그렇게 이렇게 이슈가 되는가라는 부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이 솔라라는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그랬죠. 네트워크 다운 부분, 네트워크 안정이 불안정해. 그래서 2022년에만 5번 네트워크가 중단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큰 문제다. 큰 문제다. 그러니까 솔라 재단은 이것만 잡으면 크게 잡음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매진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 올해 요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2022년 그 전에도 그렇고 한두 번 있었고, 2022년 후에도 또 한두 번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다운. 근데 2022년에는 특히 심했다라는 부분. 요게 이제 불안하죠. 유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안정성 이슈를 해결하려는 게 이제 파이어 댄서인데, 이 파이어 댄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이 클라이언트의 다양성. 야, 두 개가 세 개 된 게 뭐가 크게 다양성이 급진적으로 뭐 점프된 거냐? 확대된 거냐? 뭐 예를 들면 한 20개, 100개 이렇게 클라이언트 뭐 넣으면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한 하나 더 추가한 거 가지고 그게 뭐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되냐라는 부분. 원래는 이제 이런 부분이었죠. 이 솔라나 랩스나 혹은 지토 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단일화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다. 두 개, 이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다. 컴퓨터 언어를 써서 코딩을 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일화된 코드. 그러니까 단일화된 코드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취약한 거죠. 한 번에 다 네트워크망이 다운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언어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언어 이렇게 두 개로 운영이 되었다면 해커나 예를 들면 서버 다운의 문제에서도 약간 부분적으로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부분은 이유가 뭐다? 거의 단일화된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평이 많고요. 그래서 솔라나 앱스 클라이언트, 지톨레스 클라이언트를 하나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솔라나 앱스 클라이언트를요, 이 포크한 거예요. 포크라는 것은 여러분 뭐 하드 포크에서 뭐가 나오고 비트코인 하드 포크에서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이don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포크라는 개념은 복사했다. 코드를 복사했다. 그래서 약간의 수정을 거친 다음에 새로운 코딩을 하는 거죠. 근데 복사를 한 거예요. 복사를 해서 이 지토 랩스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거의 똑같다 이거죠. 기존의 코딩을 복사를 해서 새로운 클라이언트, 검증 프로그램, 검증자 프로그램을 만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본다. 그래서 두 개 클라이언트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 다운되면 다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필요성이 뭐냐? 다양한 코드,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이 파이어 댄스가요. 파이어 댄서. 이놈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추가로 또 뭐가 이 새로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어떤 해커가 들어와도 이 전체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다운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죠. 왜? 왜냐하면 별개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샤딩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샤딩 시스템. 뭐가? 이 파이어 댄서가. 이 샤딩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건 파이어 댄스의 기능은 뭐다? 검증인의 역할, 검증인의 데이터 처리잖아요. 데이터 처리, 분사 원정을 통한 데이터 처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샤딩 시스템, 기존의 솔라나 겁나 빨라요. 겁나 빠른데도 불구하고 더 빨라지게 된다. 이 샤딩 시스템이 추가가 되면은. 그래서 뭐 테스트를 거쳤는데 테스트에서 파이어 댄서가 초당 108만 건이 넘는 트랜잭션을 처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솔라나 재단의 처리 속도 빠른데 솔라나 랩스나 지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처리 속도가 빠른데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그만 좀 빨라져도 우리는 충분히 이 속도에 만족하고 있는데 더 빨라진대요. 생태가 더 확장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은 미리 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더 호재겠죠.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어떻게 빨라지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딩이 뭐길래 이 샤딩 기술이 뭐길래 블록체인의 어떤 그 분산 원장에서 처리 속도들이 빨라지는가 이 프로그램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컴퓨터 해당 컴퓨터에 샤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그 블록체인 뭐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파티셔닝이라는 단어. 파티셔닝 요거에 대해서 아마 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 단어 자체에 의미가 있죠. 바로 분할한다. 우리가 뭐 파티션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사무실에서도 파티션 짜자, 분리하자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데이터 분할입니다. 블록체인상의 용어는 데이터를 분할한다. 쪼갠다 이겁니다. 쪼갠다. 샤딩이. 근데 이 파티셔닝이 원래 이 기본 개념이 파티셔닝. 근데 수평적인 파티셔닝이 있고요. 수직적으로 데이터를 나누는 파티셔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샤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파티셔닝 중에 수직적인 파티셔닝을 샤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파티셔닝 데이터 분할인데요. 수평적인 파티셔닝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고 했죠. 저장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뭐냐면은 뭐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여기 항목들이 있고요, 그죠? 인덱스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뭐 곽도원 이름, 뭐 두 번째 번호는 부테릭, 세 번째는 뭐 사토시, 그 다음에 4번은 에스이스 캔슬러, 그다음 권도영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려고 그래,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내 컴퓨터에서. 내가 검증자로서.
이 프로그램을 깔고 그리고 뭐 전화번호나 어떤 데이터도 있고요. 항목이 뭐 주소도 데이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취미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이건 뭐야 여자친구 유무인가 내가 쓴 게 여자친구 유무도 있고 MBTI는 뭔가 나의 MBTI는 뭔가 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MBTI 아직도 안 했어. 언제 한번 해볼까 시간 되면 MBTI 테스트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연애 방송이나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MBTI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어. 뭐야 그게? 참 나도 고집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약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것은 알고 싶지 않은 저는 MBTI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성향을 이게 뭐 이렇게 입체적인 건데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 어떨 때 또 환경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많이들 또 이제 생각하시니까 또 쓸데없는 얘기 하죠. 또 이러다가 또 1시간 넘어요.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 여러 가지 분류된 항목들의 뭐 요소들이 있겠죠. 여기 뭐 블록체인으로 쓰면은 예를 들면 뭐 지갑 주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갈 텐데 자, 이 데이터를요 한 번에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 속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느려지겠죠. 내려진다. 이걸 하나로 처리한다. 근데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내가 혹은 검증해야 되는 데이터는 이 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일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요렇게나 혹은 요렇게나. 일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요것을 그래서 다 데이터를 처리를 하지 않는다. 누가 일반적인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이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하나로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쪼개요. 무조건 쪼개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쪼개냐 하면은 일반적인 분산 저장 기술 우리가 흔히 아는 분산 저장이라고 하면은 수평적인 파티셔닝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수평적으로 쪼개는 거다. 예. 데이터 보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요거였죠. 전체 항목이 다 보이는 데이터. 이걸 하면은 무리 됐으네. 쉽게 하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수평으로 쪼개는 거예요. 요만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분할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다. 분산 원장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곽도원과 부테리 혹은 곽도원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곽도원의 주소, 취미, 여친 유무, 그 다음에 MBTI 이런 식으로 나는 겁니다. 이 항목은 곽도원의 내용만 보이게, 혹은 부테릭의 내용만 보이게, 혹은 겐슬러, 혹은 사토시, 혹은 건도용 이 내용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대부분이 하는 분산원장 기술인데 수평적인 파티셔닝을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개수가 감소되죠. 개수가 엄청 많았잖아요 처음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개수가 이렇게 많았는데 항목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개수가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있다. 그럼 다 좋으냐 분할하면 서버 간 연결 과정이 많아져. 이걸 여러 개로 쪼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수천 개야, 혹은 수만 개야, 혹은 수십만 개야. 이 줄이, 요 세로 줄이 쭉 열거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연결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곳에. 이러면은 연결 과정이 많아진다는 어떤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속도 저의 또 원인이 되는 겁니다. 속도 저해.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나온 게 수직적인 파티셔닝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수직적인 파티셔닝을 바로 이제 요 파이어 댄서, 솔라나 파이어 댄서에서 기능을 답지한 샤딩이라는 기술이에요. 샤딩. 요 샤딩 기술은 뭐냐 하면 세로줄입니다.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줄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각각의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름, 그러니까 곽도원 쭉 건도용까지 나오는 거고요. 전화번호만 쭉 나오는 거고요. 주소만 또 쭉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친 유무, 예를 들면 또 MBTI 이런 어떤 정보들만 필요한 어떤 섹터, 항목의 부분만 세로줄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샤딩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샤딩 기술의 특징은 뭐냐? 샤딩 기술이 접목됐을 때의 특징.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서 불필요한 컬럼, 한마디로 이런 걸 다 컬럼이죠. 요 네모칸들. 요 컬럼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이게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컬럼은 요거 생각, 주소, MBTI, 여친 유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걸 컬럼이라고 보면은 요 컬럼, 쓸데없는 컬럼은 필요 없다. 필요한 것만 따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줄었기 때문에 더 많은 로, 열이죠. 더 많은 로를 메모리에 올릴 수가 있음. 원래는 이렇게 가면은
수평적으로 가면 이 정보가 막 이만큼 될 수도 있는 거죠. 수평적으로 치면 여러 가지 요 컬럼들이 항목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컬럼을 없애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세로줄로 길게 저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점이 있다. 메모리에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한 같은 타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소만, 전화번호만, 혹은 이름만. 그러니까 저장함으로써 저장 시 데이터 압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다 압축시키는 것보다 가로줄로 압축시키는 것보다 세로줄로 압축시키는 거 요 항목 하나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항목이 여러 가지 수천 개 들어갈 수 있는 거, 수백 개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압축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저장의 어떤 공간 이런 부분, 저장 공간 이런 부분은 또 어떤 것과 연관이 된다. 당연히 속도와도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수수료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샤딩 기술이 각광을 받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솔라나 파이어 댄서 요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이 메인넷에 접목이 되면은 요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어 댄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술 때문에 샤딩 기술 때문에 분할 기술 때는 108만 건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부분이죠. 속도가 빨라진다. 물론 이 파이어 댄서도 있고 기존에 솔라나 랩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토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속도가 있겠죠. 파이어 댄서 쪽으로 또 분할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속도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빨라지는 거죠. 파이어 댄스가 워낙 빨라지니까 이 둘 기존에 이 빨랐던 부분도 더 빨라지는 부분이죠. 합쳤을 때. 이 기존은 기존의 어떤 속도로 가겠지만, 요는 더 빠른 게 들어가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에서도 OS, 예를 들면 이제, 칩 있잖아요. 메인 칩을 삼성전자의 엑시노트를 쓰기도 하고, 어떤 인텔의 어떤 그런 코어 칩을 또 이제 쓰기도 하고, 같은 기종인데 다른 어떤 것들, 그런 칩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요 분산원장 기술에서도 솔라나 어떤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 파이어 댄서 그 다음에 지토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솔라나의 요 기술이 만약에 접목이 된 파이어 댄서가 접목이 됐을 때 이런 장점들이 나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도가 이제는 크게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보안성이죠. 솔라나 이슈는 이 보안성 부분에서 다른 어떤 코딩의 언어에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가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인 서버의 다운 부분 요거를 해결해 가는 어떤 과정이다. 그러나 지켜는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발표는 이 서버 다운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또 만약에 그러한 사태들이 벌어진다면 다시금 또 재정비를 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우선은 발표 내용은 소나제대의 발표 내용이나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전보단 낫겠죠, 짜든. 그 전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 차례 다른 코인들 여러 코인들이 있지만 그런 코인들보다 솔라나에 대한 부분 재단이 일을 잘한다. 재단이 일을 잘한다. 라는 부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재단이 너무 열심히 하면은 증권이다 뭐다 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그 부분도 잘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더리움 그 증권성 여부도 어쨌든 이 솔라나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특화된 블록체인 그런 메인넷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솔라나의 파이어 댄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